자, 이제 36페이지 도시군계획 시설입니다. 지구기사지. 자, 이제는 기반시설이죠. 자, 이미 용어에서 배웠어요.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우리는 그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요? 예, 도시군계획시설. 그래서 기반시설이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것을 7개로 나눠놨다. 그죠? 자, 한 번만 봐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 자, 교통시설은 어떤 느낌으로? 교통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도로, 철도, 근데 주차장하고 예, 차량 검사, 면허 시설, 교통 시설. 그리고 공간 시설은 어떤 느낌으로? 휴식 공간. 그래서 어디에서 휴식이에요?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그리고 공공공지. 이런 건 공간 시설. 유통 공급 시설은 어떤 느낌? 말 그대로 유통하고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유통 시설, 공급이 뭐예요?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이런 것들이 공급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을 공동으로 수용해 만들어 놓은 지하 시설물을 뭘 한다고요? 공동구. 그리고 시장, 이것들 유통 공급 시설. 예, 그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말 그대로 공공문화체육, 그죠? 그러니까 공공청사, 학교, 문화시설, 체육시설, 비스무리한 수련시설, 연구시설 이런 것들 연결시키고, 방제시설은 재해를 대비하는 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렇게 기억하시고, 보건위생시설은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죽음. 그래서 장사, 도축, 종합의료시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은 5개 외워놓으시라고 그랬어요. 중얼 어떻게? 배, 하수, 빗물. 그래서 배, 하수, 빗물, 환경기초시설. 요거 뭐 잘 알아도 시험 잘 나오니까 자, 그래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에 기반시설의 세분이 있어. 근데 요걸 또 나눈다네. 기반시설 중 도로라든지 자동차 정류장 그리고 광장은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네, 나오긴 나왔는데, 예, 뭐 도로 나오고 이 안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교통광장을 도로냐 아니면 교통시설이냐 도로냐 아니면 광장이냐 물어봤어. 교통광장은 도로가 아니죠. 자, 그것은 교통광장이다. 그래서 광장에 해당. 광장에는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광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서. 이게 참고만 하시는 거 한번 살짝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정류장에는 거기에 새로 추가된 게 환승센터가 작년에 추가됐거든요. 거기 복합 환승센터가 있고 환승센터가 있죠. 그러니까 복합 환승센터는 여러 가지가 이제 뭐 교통, 뭐 철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환승하는 게 복합 환승센터고, 그리고 이 환승센터는 같은 종끼리 환승하는 것이죠. 뭐 광역버스라든지 간선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승하는 게 환승센터인데, 이런 환승센터도 이렇게 자동차 정류장으로 세분으로 추가됐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밑에 2번. 자, 이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가 결정되면 우리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크게 보시니까, 그리고 또 용어 정리, 도시군계획,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했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우리 용어할 때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다. 그러면 안 돼요.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너를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고,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시설사업이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자, 이제 이 볼 것은 시험에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유형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맞춰주셔야지.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기반시설 중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제가 재해를 대비한 시설이잖아요. 다음에 또 한참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예? 뭐 폐폐 하수 빗물 죽으라고 해놓고 연결 못 시키면 안 되지. 몇 번요? 3번. 그죠? 하수도는 뭐라고 했어요?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잖아요. 더러운 거 처리하는 시설. 그죠? 환경기초시설. 폐, 하수, 빗물. 그래서 하수도. 나머지는 하천, 유수지, 저수지, 사방설비. 사방설비가 뭐라고 했어요? 산사태 방지시설이라고 했죠. 산사태 방지시설. 이것들은 다 방제시설이잖아요. 자, 이런 식의 유형도 나올 수 있다. 요게 감평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자, 원래는 아까
기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설치하는 게 원칙이냐면 지상이나 수상이나 공중 지하에 기반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배웠던 기혈집 협신결에서 입안하고 결정해 설치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지상, 수상, 공중, 지하에 기반 설치할 때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해라. 근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할 시설을 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 설치했다. 그러면 이것도 처벌받습니다. 2년 2천. 자, 그런데 그 작년에 나왔죠. 원래 기반시설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상, 수상, 공. 그래서 이 기반시설이 결정되면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하는데 이런 시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도 있대. 그래서 예외 보니까 대령이지 않은 기반시설은 제외한다 나왔죠.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 박스에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관리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선 사업을 시설 사업이라고 했지, 그죠? 뭐 어떤 시설일까요? 이것도 정말 짜증나죠. 그 작년에 나왔어. 작년이 아니라 그 작년에 이런 시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냐, 요걸 찾아라. 이건 됐죠. 느낌으로 가보면. 자, 거기에 있는 시장이라든지 청사라든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장사,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주차장, 자, 저수지, 열공급시설, 그리고 학교인데 초중고 아니고 대안학교, 유치원이라든지 대안학교, 방송통신대학. 자, 이제 여기에서 이런 거 조심해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인데 폐기물 처리 시설과 재활용 시설이 같이 결합됐잖아요. 그 중에서 무슨 시설? 재활용 시설. 항상 이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셔요. 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중 처리 시설이라고요? 아니면 재활용 시설이라고요? 재활용 시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또 숫자 나오는 것들. 이런 부분들만 좀 유심히 보시오. 대지 면적 도축장이잖아요. 근데 얼마 미만인 도축장?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대. 그러니까 면적이 500제곱 미만인 도축장은 관리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광장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돼. 근데 광장 중 무슨 광장? 건축물에 딸리는 부설 광장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어떻게 따라 붙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문제 풀 때 그렇게 푸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전기 공급시설. 전기 공급시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항상 제외되는 문구를 잘 보셔야 돼. 이런 데서는 그렇게 그런 부분들만 중심으로 보시면 돼. 자기들도 출제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출제를 하니까. 그러면 무슨 시설은 제외한다는 이야기?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시설이야? 제외한다는 말은 여기에 열것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에서 제외한다니까 이것은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무슨 시설은 결정이 있어야 돼? 예전에 여기 발전소, 변전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발전시설, 변전시설 그러고 있습니다. 제외한단 말은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문제 풀 때 그렇게 해서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중 나올 때 그런 부분 하고 그리고 숫자 나오는 거 하고 그리고 제외되는 문구 이런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원래는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시설은 관리계획 결정이 없이든 뭐 결정 없이 설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특히 이제 시군지역에서는 관리계획 결정이 없어도 된단 말은 시군지역에서는 결정을 도의사가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도의사의 결정이 없이 그냥 시장으로서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계획 결정이 없다라는 말은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2번에 보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기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우리가 계획의 기준 나오면 뭐 이게 광역도시의 수립 기준,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아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기준, 계획의 기준 나오면 누가 정한다고 했어요? 국장 우리는 이렇게 애웠잖아요. 국장이다, 그죠? 근데 여기는 계획의 기준이 아니라 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 등에 관해서는 이때는 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령이 뭐예요? 부령이. 시행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으로 짜실짜실한 것들은 이거 시행규칙으로 정하래. 니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획은 국장이 정한다 그랬는데 이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 국토교통부력, 부력이란 말은 시행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른 데와 비교되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도시공계획 시설의 공중자의 설치 기준과 보상 나왔어.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민법에서, 여기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민법에서 소유권의 개념을 배우셨어요?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어디에 미친다 그래? 상, 하에 미친다 그러죠? 정당한 이익이면 소유권이란 것은 상에도 하도 미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토지 밑에 지하철, 우리 인천 지하철이 지나간대. 그러면 지하철은 기반시설이잖아요. 자, 그럼 지하철이 지나가면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공중이라든지 지하에 도시공계획 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때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보상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자, 보상에 대해서는 이 법에 정한다가 아니고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 자, 따로 법률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 설치되는 시설과 관련된 법이란 이야기예요. 따로 법률은 그때그때 달라요. 별들에게 물어봐. 이래요. 자, 따로 여러분 지하철이 관련된 법이 무슨 법일까? 도시철도법. 또 전기다 가면 전기사업법. 이런 따로 법률 정한다. 참고로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지하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계심도라 그래요. 한계심도. 그래서 이 한계심도가 해당적이 뭐 주거적이냐 상업적이냐 공업적이냐 녹지적이냐에 따라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요. 여러분 주거지역에 땅을 갖고 있거나 상업지역에 땅을 갖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한계심도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40m로 봅니다. 40m로. 그러면 이 한계심도 범위 내에서 지하철이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물어볼게요. 지하철이 요렇게 지나갈 때와 1번 지나갈 때 그리고 2번 지나갈 때 그리고 3번 지나갈 때 한계심도를 벗어나서 지하철이 설치될 때 어느 게 보상을 많이 받을까? 1번, 2번, 3번, 4번 아니면 1번, 2번, 3번은 다 한계심도 내니까 보상액이 똑같을까? 아니면 4번도 받을 수 있을까? 어떨까요? 어디가 제일 많이 받겠어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세요. 마음대로 이야기하셔도 돼. 몇 번? 1번. 왜 1번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가까우니까 어차피 여기서 설치되나 여기 설치되나 여기 설치되나 어차피 지하철이 내 토지 밑으로 지나가면 여기 내가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왜 1번이야? 아,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그건 그 정도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자, 1번이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한계심도가 여기 바로 밑에 이제 이렇게 돼서 집안이 약화되잖아요. 그럼 지을 수 있는 총 용적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용적을 사용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보상할 때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상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도시철도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보상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을 둔다는 이야기예요. 따로 법률. 그러니까 따로 법률을 준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근데 그 따로 법률은 그때 달라요. 자, 이 설치되는 시설과 관련된 법이다. 이렇게만 이해합니다. 참고로 한계심도를 벗어나면 보상을 받을까 안 받을까? 보상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나요? 예, 정신적 위자료로 100만 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오래 지나가니까. 그러면 따로 법률로 둔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는, 자, 그러면 설치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설치 이게 나와서 우리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볼 것은 이 설치된 도로 놓겠습니다. 공원 놓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됐어. 자, 그러면 이 설치된 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할까? 자, 도로가 설치됐대. 또 여기가 청사가 설치됐대. 그러면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할까? 일반적인 도시공계획에서 설치된 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땅에다가 땅을 매입해가지고 도를 놨어요. 여러분 땅에다가 매입해가지고 청사를 지었어. 자, 그러면 이 시설은 여러분 시설이 여러분 것이 아니죠. 이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국가재산 공유재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치된 시설의 관리는 그게 예,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다. 이게 청사대. 이게 국가가 관리하는 청사. 뭐 이런 예, 뭐 검찰청.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행정권을 지자체가 되면서 중앙정부의 행정권한을 지자체한테 줬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직도 주지 않은 행정권한이 있고, 특히나 국방이나 외교나 군사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지, 지자체가 국방이나 외교, 군사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행정 권한만 지금 지자체가 준 것이지. 그죠? 중앙정부에서. 그럼 여기 검찰청에다가 하면 이거는 국가재산이지. 이건 검찰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설치된 시설이 국가 거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다고요? 그때는 국유재산법상의 중앙관서장이 관리를 해라. 중앙관서장이. 그 관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들어갔더니 이게 중앙관서장이 관리한다. 그러면 중앙관서장이 누구예요? 개념만. 중앙관서장은 이 각 부의 제일 대빵을 이야기해요. 제일 대빵. 그러면 자, 이게 검찰청이다 그러면 누가 중앙관서장이 되겠어? 예, 검찰청이다 그러면 이게 국가 거잖아요. 국가 거. 그죠? 국방이나 군사나 이런 것들은 다 외교나 치안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것은 누가 중앙관서장이 되겠어요? 그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걸면 안 되고 검찰총장,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잖아요. 그죠? 뭐 여기가 경찰청이다 그러면 누구예요? 행안부 장관. 그래서 검찰청장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런 이게 각부의 장관이라는 이야기야. 장관, 중앙관서장. 근데 설치된 시설이 지자체 거다. 이런 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때는 누가 관리할 자를 정하라고요? 조례로 관리할 자를 정해라. 그래서 일반적인 기반시설은 설치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하고, 설치된 이 시설의 관리는 국가 거면 중앙관서장이, 지자체 거면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요, 자, 우리 법에서는 일반적인 기반시설의 설치는 기반시설은 관리 결정에 설치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설치된 시설의 관리는 이렇게 관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일반적인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해서 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볼까요? 33회 때 나왔던 문제를 한번 여기서 이제 나왔던 문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관리하라. 아까 기반시설은 관리 결정해야 되지만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잖아요. 자, 1번 광장. 건축물 부설 광장은 제외한다. 광장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돼요? 아니면 관리 결정 없이 가능해요? 광장은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단 아까 거기 봐봐요. 건축물 부설 광장은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말장난 쳤잖아 지금. 건축물 부설 광장은 제외한 광장은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광장 중 건축물에 딸리는 부설 광장이 관리계획 결정이 없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건축물 부설 광장을 제외한 나머지 광장들은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놈은 결정이 있어야 되죠? 얘가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 자, 교재 37페이지 봐봐요.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그 박스에, 두 번째 박스에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 결정이 없이 가는데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 부설 광장은 관리계획 결정이 없이 가능한데 부설 광장이 아닌 나머지 광장들은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정이 있어야 되지. 결정 없이 설치하면 안 되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님번 대지 면적 500점 미만인 도축장. 거기 30페이지에 있는 거 봐봐요. 관리계획 결정 있어야 돼요? 아니면 결정 없이도 가능해요?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은 결정 없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조심하라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중 재활용 시설. 요거죠. 결정 있어요? 결정 없이 가능해요? 결정 없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를 폐기물 처리 시설 그러면 결정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 이제 이렇게 문제 푸실 때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결정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결정 없이 가능해요?
예, 이런 초중고 빼고는 대학 빼고는 일반 대학 빼고는 나머지는 결정 없이 그래서 유치원이니 대안학교니 방송대학이니 통신대학이니 이런 것들은 결정 없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뭐뭐 골라야 돼요? 니은번, 디귿번, 니을번. 답은 몇 번요? 4번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예, 다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뭔가 뭐 중 나오고 뭐 제외 나오고 그런 부분들 조심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기반시설은 관리 결정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설치된 시설은 국가 거면 이렇게 지자체고 이렇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 법에서는 기반시설 중 공동구가 있네. 공동구도 아까 유통공급시설이었죠. 그럼 기반시설 중 공동구는 예, 이렇게 설치하고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공동구 설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구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한번 35회 때는 꼭 한번 체크해 주셔야 돼. 자, 공동구 설치 관리. 자, 그러면 공동구가 뭔지는 우리 알죠? 그죠? 도로 밑에 전기수도 가스통신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요게 공동구잖아요. 공동구. 이 자체가 요 박스가 공동구잖아요. 그럼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들어갈 시설은 반드시 공동구 안에 수용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공동구를 누가 설치할 겁니까? 지금 뭐 세종시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다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동구는 누가 설치하고 그리고 공동구가 설치된 지역에서 어떤 시설이 반드시 공동구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자, 의무적 수용시설이 어떤 겁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공동구 설치 시험에 참 자주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뜸합니다. 자, 거기 1번에 보니까 공동구 설치 의무자는 누구예요? 누가 설치를 해야 돼? 공동구 설치는 시행자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종시 택지 세종시 신도시 만들면서 LH가 택지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로 밑에다가 공동구도 같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합니다. 그죠? 그런데 다음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박스가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음 중 공동구 설치 의무자가 아닌 사람 이렇게 물어봤다는 이야기죠. 일단 기준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 얼마예요? 의무적 설치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공동구를 이 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된다.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그 시험에 이렇게 가로 놓고 여기가 얼마냐 이 숫자 낼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라. 자, 어떤 사업입니까? 자, 거기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 그러니까 우리 신도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검단 신도시가 200만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 시행자는 도로 밑에다가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개발사업 200만 제곱.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자, 이걸 다 외우면 좋죠. 내 능력 때문에 외우면 돼. 그래서 뭐 도택, 이렇게 경정, 공신, 이렇게 외우시든 어쨌든. 근데 느낌은, 자, 이런 지역의 하나의 공통점은 누가 머무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서 들어가서 살아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 우리가 살라고 지금 들어간 공간이지.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딱 넣어가지고, 국가산업단지 그러면. 산업단지는 공동구 설치해야 안 해. 산업단지는 거기는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이잖아요.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는 산단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산업단지가 규모가 200만이 넘어간다고 공동구를 설치할 이유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냄새가 풀풀풀 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면 돼. 사람 냄새가 안 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서면 공동구 설치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여기 그렇게 이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200만 제곱미터, 이거는 꼭 기준은 알아두셔야 돼. 이 숫자가 바뀌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한다. 자, 그러면 공동구가 설치됐어. 자,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모두 수용해야 돼. 자, 우리 검단 신도시가 200만이 넘어서
검단 신도시 면적이 200만 되나요? 된다고 하고. 자, 그러면 검단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제 도로 밑에, 자, 이 도로 밑에, 예, 이 도로 밑에 공동구를 이렇게 이제 쭉 설치할 겁니다. 그럼 공동구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공동구에 들어갈 시설은 빠짐없이 수용을 해야 돼. 시행자가 공동구를 만들어줬으면 예, 공동구를 조명해야 되는 자는 빠짐없이 공동구에 집어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동구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구 시설에 그 공동구 안에 수용시설을 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죠?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들어갈 수용시설은 반드시 공동구에 집어해야 되는데 수용 의무를 위반하면 2년 2천이란 이야기예요. 2년 2천. 그러면 어떤 시설이 공동구에 반드시 수용돼야 됩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박스가 시험에는 그렇게 또 잘 나왔습니다. 공동구, 어떤 시설은 이 공동구 안에다가 반드시 집어해야 됩니까? 자, 공동구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그 6개는 공동구 안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시설이에요. 의무적 수용시설. 그 6개가 뭡니까? 6개는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시설이란 이야기예요. 공동구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이런 시설은 이 안에 집어해야 돼. 의무적으로. 의무적 공동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의무적 수용이 6개가 뭡니까? 전통수. 자, 전통수. 전통수. 제가 수 하면서 몇 번을 떨었을까? 전통수 몇 번을 떨었을까요? 수 4번을 떨었습니다. 자, 6개니까 2개에다가 수가 4개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시설 공동구가 설치되면 한국전력공사는 이 안에다 공동구 안에다가 이 전선을 집어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전력공사는 이 안에다 집어해야 됩니다. LH가 공동구 설치했다 그러면 공동구 안에 한국전력공사는 집어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통신선로도 KT도 이 안에다 집어해야 돼. 공동구 안에다가 시설을 수용시설을 집어해야 돼. 전통수 수가 4개. 수가 뭐예요? 수도관이 뭐의 줄임말일까요? 그 상수도관을 줄여서 그냥 수도관 그런 거예요. 상수도관. 물 지나가는 관에는 상수도관, 즉 수도관, 중수도관, 하수도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구 안의 수용시설은 이 수도관하고 그리고 중수도관. 상수도관은 먹는 물이고 중수도관은 생활용수고 그리고 하수도관은 더러운 거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수도관하고 중수도관은 공동구 안에 반드시 수용해야 됩니다. 수도관이 거기 상자가 생략된 거예요. 수도관과 중수도관. 그리고 또 최근 몇 년 전인가요? 일산은 1기 신도시 지역이라 공동구가 설치가 안 됐어요.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부터 이제 공동구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 일산 신도시에서 예, 난방관 터져가지고 이게 가다가 난방관 터져가지고 지나가신 분이 돌아가신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죠. 그 난방관이 뭐예요? 열수송관이야. 지금 일산 신도시는 그 공동구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2기 신도시 그 어떤 지금 이런 판교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다 지금 공동구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공동구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예, 뭐 또 반드시 집어해야 돼. 난방관, 열수송관도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동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그냥 도로 밑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설치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들 보면 1년 내 도로 공사하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뭐 도로 까가지고 거기 수도관 때문에 한번 까고 있고 어떨 때는 통신선로 때문에 까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동구가 딱 설치돼서 그 안에 집어하게 되면 들어가서 작업을 하니까 도로 까고 막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는 공동구는 자, 그래서 열수송관, 그리고 또 쓰레기 수송관도 공동관에 집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가 4개예요.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송관, 쓰레기 수송관.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요거보다 그러면 무슨 6개가 의무적 수용시설이면 무엇은 수용시설이 아닌 것. 자, 무엇은 공동관에 집어넣는 시설이 아니냐면 하수도관, 더러운 하수도관하고 위험한 가스가는 하가는 공동관의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수용시설 아니에요. 이거는 하가는 더러운 하수도관, 위험한 가스가는 공동구 안의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동관에 수용할 수도 있나요? 어떨 때는 할 수 있다고.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치면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중 공동구 협의 심의 거쳐서 공동구에 수용될 수 있는 시설이 뭐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하가. 나머지는 의무적 수용이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고 하가는 수용 시설이 아닌데 협의 심의 거치면 공동관에 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의적 수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가는 임의적 수용이다. 자, 그래서 그 의무적 수용하고 임의적 수용을 딱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또 잘 물어보는 게 공동구 설치 비용. 공동구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아까 누가 공동구 설치한다고 했어요? 시행자가 설치하잖아요. 여기가 LH가 검단 신도시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도로 밑에다가 공동구도 이 시행자가 설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설치 비용은 누가 낼까? 설치 비용은 시행자가 LH가 설치 비용 낼까요? 설치해 주는 것도 고맙다고 해야지. 시행자와 방금 전에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 안에 수용되어질 사람 반드시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점용 예정자가 있죠? 그 점용 예정자와 이 시행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어떻게 부담한다고요?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 같이 부담해요. 그래서 시행자가 이제 공동구 설치할 때 LH가 시행자다 그러면 야 여기 공동구 설치하는데 니들 야 설치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는데 얼마 빨리 좀 내라라고 미리 사전 납부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공동 부담한다. 자, 3번.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죠? 자, 이 경우 점용 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대리자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그래서 이제 시행자, 설치 의무자가 이렇게 같이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공동구가 이렇게 설치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 신도시 지역, 2기 신도시 지역들은 다 도로 밑에 이렇게 공동구가 설치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다 설치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용시설도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설치된 공동구 관리는 누가 할까요? 누가 관리할까요? 자, 공동구 설치 관리. 아까 일반적인 시설의 설치 관리. 이제 공동구 설치 관리인데 설치는 시행자가 하고 설치된 시설의 관리는 누가 한다고요? 이미 지금 신도시 지역들은 공동구가 설치되고 그 안에 수용시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관리해? 자, 설치무자와 관리무자 다르죠? 관리무자는 관할구역의 장이 관리해라. 6명이 관리해라. 그래서 오른쪽에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가 관리한다. 그런데 이들이 관리자인데 많이 바쁘시면 위탁 관리할 수도 있나요? 자, 위탁 기간을 위탁할 수 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공동구는 그러나 이 공동구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지금 수용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구 실은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관리자는 공동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래. 자, 그러면 몇 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라고요. 5년마다 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여기를 매년 수립한다 그러지 마시고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수립한다. 자, 그 다음에 계획은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계획을 수립하지만 점검은 수시로 해야 되겠죠. 점검은 어떻게 하라? 이 건축물의 이 공동구의 안전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안전 점검은 연 1회에서 한다. 그러면 공동구 관리 비용은 누가 낼까? 자, 관리는 설치는 시행자가 했고, 그리고 공동구 관리는 관할구역장이 관리하잖아요. 근데 관리하는데 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 비용은 누가 내야 돼? 그 관리자한테 누가 내야 돼요? 이 공동구를 지금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용자. 그러니까 관리자가 점용자에게 야 이거 관리비용 내라라고 부과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관리자가 점용자에게 관리비용을 부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부과할 때 어떻게 부과하라고? 똑같이 n분의 1로 아니면 점용 면적에 비례해서 당연히 많이 점용하면 많이 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점용 면적 고려해서 점용자에게 관리자가 부과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점용자는 관리비용을 낼 때 어떻게 내라고요? 어떻게 관리비용을 내야 돼? 한국전력공사나 KT나 이런 데는 어떻게 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자동차세 내는 것처럼 연 2회로 분할 납입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납부 방법 이런 규정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에 대한 내용들 좀 한번 잘 체크하시고 잘 나왔던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반 설치 관리 또 특별히 공동구 설치 관리 그리고 또 우리 법에는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가 있어. 자, 광역시설은 어떻게 설치하라고요? 광역시설은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광역시설은 공동구 설치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말은 따른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방금 전에 공동구는 설치는 시행자하고 관리는 관할구상이 관리를 했잖아요. 그 광역시설 설치 관리는 이 공동구 설치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맞아, 틀려? 그게 아니고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반시설의 설치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아까 일반적인 기반시설은 어떻게 설치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하고 설치된 시설이 국가 거면 중앙관서장이 지자체 거면 조례로 관리한다. 그죠? 일반적인 기반시설 설치 관리잖아요. 광역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역시설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되고 설치된 광역시설이 국가 거면 중앙관서장이 관리를 하고 지자체 거면 조례로 관리할 줄 정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광역시설이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한 시설이다 보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예외가 3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외가 뭐예요? 협약이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협약, 협의 구성이 원칙이 아니라 예외란 이야기예요. 협약이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같은 도 안에서 협약, 협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고요.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시설입니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여러분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 대표적으로 뭘까? 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이런 광역철도 뭐 이런 국가계획 관련된 광역시설. 그러면 국가계획으로 관련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자, 이를 목적으로 자, 도로 놓기에 설립된 법인이 어디예요? 도로 놓기에 설립된 법인이 한국도로공사지. 철도 놓기에 설립된 법인은 철도공사. 그래서 이런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이런 광역시설은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철도공사라든지 이런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것도 최근 들어서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설은 원칙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원칙적인 설치관리 규정에 의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협약, 협의 구성해서 그리고 또 도지사가 설치관리할 수 있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시설의 설치관리 그리고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공동구 설치관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갑니다. 아까 기반시설이 원칙은 지상, 수상, 공중지에 설치할 때는 어떻게 설치하라고요?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하라 그랬죠?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우리는 그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했어요? 도시군계획시설.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자,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이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절차가 나왔어. 시설 사업할 때, 자, 예를 들면 우리 인천시가 여기에 인천시가 우리 서구에도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인천시가 입안도하고 결정하죠. 그러면 기반시설이 관리 결정되면 이게 도시군계획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설치하는 사업, 이 시설 사업이잖아요. 자, 이 시설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절차가 쭉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래서 거기 40페이지에 보니까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까? 나왔습니까? 자, 큰 목차 보니까 시설이 결정고시가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정해지면 밑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사업계획이죠. 실시계획 인가받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구나.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6개를 두고 있구나. 거기가 별표가 딱 나와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위에 있는 시행자 있죠? 맨 위에 시행자 지정이 있죠? 그래서 시설사업에서는 이 시행자 파트하고 밑에 있는 시행자 보호조치가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야. 시험에는 매년 빠지지 않고 나와요. 물론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작년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이 절차 파트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그 시행자 지정하고 밑에 시행자 보호조치가 제일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어디가 중요한지 보시고, 자, 그리고 공사 끝나면 이제 공사하려고 보고 중고검사, 공사하려고 공고 이렇게 이제 절차가 진행된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단계별 집행계획 이런 거 나옵니까? 자, 나오는데 그래요. 좀 쉬었다 하자.